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도 본다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산업 이전에 따른 환경 문제 두 번째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은 어디로 이동할까 해서 한번 보는데 자원 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도 하고 기술혁신을 하게 되면서 우리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고, 엄청나게 사회는 발전하게 됐지만, 대신에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서 결국은 환경이 악화되는 아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됐어요. 우리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롭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비가 증가하게 됐고, 그래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됐죠. 지구의 자정 능력이라고 하죠.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생태계가 수용하는 능력을 넘어서는 각종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큰 요인은 바로 도시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예전 시대에 비해서 우리가 좀 발전한다로 생각을 해보면 뭐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도 있겠지만 도시의 교통량도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하면 사람들이 또 많은 폐기물과 생활하수 이런 것들 각종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방출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경엔 치명적인 거죠. 자, 다음으로 공해 유발, 공장의 이전 같은 경우 국가별로 산업화의 속도가 다르다는 건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 시설의 국가 간의 이동이 발생하게 됐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한 환경 규제를 하고 그리고 최신 기술 설비는 자국 내 유지하면서 대신에 좀 느슨한 환경 규제를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다 이 생산 시설을 이전시켜 버렸죠.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이전한 것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오래된 제조 설비가 환경 문제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에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요 전자 쓰레기입니다. 사용하고 난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 전자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 전자제품의 사용 주기가 계속해서 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엄청나게 급변하죠.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최신 전자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빠르게 계속 교체하죠. 빨리. 그래서 교체 주기가 계속 짧아지게 되면서 전자쓰레기는 더 많은 양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전자쓰레기를 주로 만들어내는 거, 발생하는 나라는 선진국이겠죠? 이런 애들이 개발도상국으로 이 전자쓰레기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이 전자쓰레기를 수입하는 형태로 가져와요. 요 안에서 금이나 이런 것들 좀 필요한 것들 부품 같은 거 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걸 하는 업체로 따져보면 서로가 윈윈일 수도 있지만 이 개발도상국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도 이 중금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노출되고요. 좀 환경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부작용을 갖게 되죠. 그래서 참 안 좋은 건데 이걸 참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별로 농장이나 농업 같은 거는 아주 친환경적인 이런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 앞서 봤듯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환경에 아주 위험한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뭐 산업 시설처럼 마찬가지로 농장과 농업 기술도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요 원인은 뭐 교통 발달이겠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뭐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해도 금방 뭐 항공으로 바로 특송으로 보낸다든지 하면 금방금방 받아볼 수 있죠. 농산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개발도상국이 임금도 싸고요. 땅값도 훨씬 저렴하죠. 그래서 매우 대규모의 농장 같은 걸 개발도상국에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의 아주 대표적인 형태가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플랜테이션 농업 배웠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의 농업 기술 바탕으로 세계시장 대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고요.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는 뭐 선진국의 좀 다국적 농업 기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농업 이전의 영향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그 지역 경제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겠죠. 토양의 황폐화, 엄청난 농약 사용 이런 것들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토양에 많은 양분들을 이 농작물들이 다 빨아먹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아주 급속도로 좀 힘든 토양이 되어버리겠죠. 거기에 관계용수, 그러니까 용수는 농업용수, 관계는 끌어들인다는 빼간다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강이나 뭐 호수나 이런 거, 저수지나 이런 거에서 물을 빼가는 걸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럼 관계용수의 남용에 따라서 뭐그 지역의 호수가 다 메말라 버린다거나 그래서 물 부족이 나타나고 그리고 화학 비료, 농약 사용 이런 거에 따라 토양에 또 그리고 식수까지 오염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토양에 뭐 농사 짓는 게 왜 식수까지 오염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 빗물 타고 쭉 내려가서 지하로 쭉 들어가요. 그래서 지하수가 되고 이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가지고 식수까지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토양이 오염된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농작물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지하수 이게 우리 결국 입에 들어왔을 때 식수로 들어왔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과 열대우림의 개발을 한번 봅시다. 팜유라고 해서 우리 지금 식용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요 바이오 에너지 획득을 위해서 팜유라고 하는 걸 채취 많이 하고 있는데 팜 열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많이 만드는데 요거 만들려고 이제 열대우림 지역을 많이 개발해요. 그렇게 되면서 뭐 토양의 침식 및 황폐화 이런 것도 나타나는 것도 문제지만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게 아주 큰 문제이죠. 사실 요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 그리고 각종 매년 우리 엄청난 바이러스나 이런 걸 이제 겪고 있는데 문제를 그건 사실 요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한 우리 사람의 개발에 의해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연의 역습이다 얘기할 정도로 좀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게 이런 점이죠. 그리고 목축업. 지구 산소의 약 5분의 1을 생산하는 게 아마존이잖아요. 이 아마존의 열대우림을 목축업 등을 위해서 개발하고 파괴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앞서 우리 얘기했지만 이 돼지나 뭐 소 이런 거, 양 이런 거 막 키워내면서 나오는 얘들이 내뿜는 메탄가스 또 어마어마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문제도 우리 결국 환경 문제랑도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 하나 볼까요? 케냐의 장미 돼 있네요. 깜짝 놀랐네. 장미입니다. 장미, 오타입니다. 자, 유럽에서 다 장미를 많이 재배를 했는데 사실 농사라고 하는 게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 생산비, 땅값도 있고. 그래서 이거 좀 장미 생산지가 훨씬 싼 데로 이제 많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남미랑 아프리카 등지로 많이 이동을 했고 대표적인 곳이 바로 케냐입니다. 앞서 우리 봤지만
긍정적인 건 뇌와 수입도 될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 일자리 증가.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호수에 물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교과서에 보면 지도에 보면 호수 근처에 막 농장들이 막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물을 다 끌어다 쓰니까 안 그래도 아프리카 지역은 물이 그렇게 풍부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농약 사용 이런 것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식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호수가 오염되고 이러면 정말 힘든 모습을 보여야겠죠. 힘든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요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요 환경 문제의 마지막 단원을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